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를 알려주는 경제학자 김현철이고요. 오늘 가이드 해볼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홍콩입니다. 음식의 천국, 화려한 네온사인과 야경, 르와르 영화의 본고장. 제가 홍콩에 있는 대학 교수가 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막상 마주한 거는 어마어마한 집값이었습니다. 실제로 홍콩은 악명 높은 집값으로 유명합니다. 홍콩의 주택지수는 2010년 이후에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평당 1억을 훌쩍 넘겼죠. 한때 부동산 거품지수 1위로 등극했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또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홍콩과학기술대학에서는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아파트 지원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요,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33평짜리 아파트가 월세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 있는 직장 중에서 연봉을 올려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집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이 굉장한 큰 메리트가 되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집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집이 좁아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콩의 기준 스탠다드와 대한민국 스탠다드는 딱 2분의 1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국민 평수는 33평이라고 한다면 홍콩의 국민 평수는 17평입니다. 한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이 한 9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홍콩은 그 절반인 4.5평입니다. 홍콩의 집이 얼마나 좁냐면요. 안녕하세요. 홍콩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이아림, 이재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실평수로는 28평밖에 되진 않지만 월세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집을 한번 소개하자면요. 저희 집은 전형적인 홍콩의 거실인데요. 거실에 신발장부터 식탁, 소파, 그리고 TV까지 다 모든 게 한 번에 있는 그런 작은 집입니다. 저희 집 부엌은 또 홍콩의 전형적인 부엌처럼 정말 좁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가전들이 다 정말 미니미하다는 건데요. 저희 정수기랑 세탁기, 그리고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다 정말 아기자기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홍콩 집값이 이렇게까지 높을까요? 홍콩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낮은 세금의 대가를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좁은 집에 사는 것으로 치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홍콩이 세계적으로도 세금이 낮고 세목도 단순하고 적은 나라로 유명하죠. 홍콩이 소득세가 확실히 적어서 한국보다 월급날 기분이 더 좋긴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저 세율이 약 6%인 반면 홍콩은 2%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세율 구간 또한 한국은 최고 45%인 반면 홍콩은 17%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 10억을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국에서는 거의 5억 가까운 돈이 세금, 기타 등등 건보료라던가 국민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나가게 될 텐데 홍콩은 10억을 벌면 1.7억 밖에는 세금으로 내지를 않아요. 확실히 이렇게 최고 세율이 낮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 홍콩을 잘 못 떠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홍콩이 이렇게 세계적인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법인세율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홍콩의 법인세율이 최대 16.5%면은 한국은 최대 24%입니다. 또 홍콩을 쇼핑의 천국, 세계 물류의 허브로 만드는 데는 소비세도 없고 관세도 없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이렇게 낮은 소득세, 법인세가 결국은 홍콩의 집값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기업들이 많이 몰려들면은 자연스럽게 홍콩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수요의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 폭등하게 되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금이 낮다 보니까 홍콩 정부는 조세를 통한 재정 수입이 당연히 적겠죠. 그런데 나라가 세금으로 예산 짜고 운영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낮은 세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홍콩의 경마가 한몫했습니다. 홍콩은 성인의 약 80%가 경마를 즐기는 경마 천국이에요. 홍콩 미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설 경마에 참여하면은 1년 내내 행운이 깃든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는 경마장이 미어 터집니다. 홍콩의 경마를 주관하는 단체는 홍콩 좌키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이 좌키 클럽의 납부 세금이 홍콩 정부 전체 세수의 약 7%를 차지할 정도로 홍콩 정부에 세금을 많이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홍콩 정부의 낮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결은 사실 토지 수입입니다. 홍콩은 한국과 달리 국가가 토지를 대부분 소유합니다. 그래서 홍콩은 땅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매해 수입이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어마어마한 땅 부자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홍콩이 땅이 모자라다 보니까 열심히 간척 사업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간척 사업을 하면서 신도시를 만드는데요. 이 신도시를 만들 때 간척한 땅을 부동산 회사에 매각하는데요. 이 돈도 굉장한 자금줄이 됩니다. 이렇게 홍콩 정부가 토지를 통해서 버는 비율이 전체 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토지를 팔잖아요. 누군가 토지를 구매하는데 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굉장히 소수의 부동산 기업입니다. 이 부동산 기업 주인들이요. 홍콩 부자 넘버 1, 넘버 2, 넘버 3 모두 다 부동산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회사들이 이런 간척된 땅을 사는데요. 부동산이 만약에 폭등한다고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개발해서 파는 게 이로운가요? 아니면 조금 민기적 거리다가 더 오르면 파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땅을 낙찰받은 개발업자들이 부동산이 올라갈 때 당장 공급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끕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값이 오를 때 이걸 꺾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런 것이 홍콩의 높아만 가는 집값을 낮추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죠. 물론 낮은 세금만이 살인적인 집값의 이유는 아닙니다. 일단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홍콩에 산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에 가보면은 산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파트 지을 땅이 별로 없잖아요. 홍콩이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실제로 가용 토지의 비율이 전체의 51%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간척 사업을 하는 것이죠. 또 1997년도에 홍콩이 중국 반환이 됐죠. 终于实现了香港回归祖国。 그런 다음에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도 홍콩의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홍콩의 어마어마한 집값 무너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집값은 사실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월세 시장 또한 지금은 살짝 다시 올라왔지만 예전 고점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월세 또한 아까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운이 좋게도 최저 월세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 30%에서 40%가량 저렴한 가격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도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IFC나 ICC 같이 홍콩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업용 건물들이 현재 공실률이 한 50%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의 부동산 현황을 보자면요. 홍콩 주택 지수가 막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좀 꺾였습니다. 홍콩 부동산 거래 건수가 58,000건이었거든요. 이게 지난 33년 동안 최저치였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홍콩의 집값, 왜 식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리의 직격탄입니다. 홍콩은 달러 페그제라는 걸 따르고 있습니다. 달러 페그제라 하면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환율이 거의 똑같이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1달러가 한 1,300원 정도 되죠. 어떨 때는 1,100원, 1,200원 그렇게 하는데 홍콩은 항상 똑같아요. 완벽하게 미국하고 똑같이 맞춰놨는데 미국이 한 지난 몇 년 동안 대폭 금리 인상을 했죠. 미국 달러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홍콩 달러의 금리가 똑같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홍콩 금리도 지금 5.75%까지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금한 사람들한테는 좋죠. 그런데 대출한 사람들, 모기지 대출한 사람들, 아이고 이거 큰일 났죠. 모기지 대출 이차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집을 결국 파는 분들도 생기고 새롭게 집을 사야겠다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홍콩의 급격한 중국화. 이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몇 년 사이에 홍콩의 헥시트가 가속됐죠. 헥시트 이거 뭐냐 하면요. 홍콩이랑 엑시트를 합친 말로 사람, 기업, 자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홍콩을 탈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홍콩 천지인들은 뭐냐? 반중정서, 홍콩 국가보안법 무슨 말만 좀 잘못하면은 야, 너 감옥 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야, 못 살겠다. 나 이민 가겠어. 하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은요, 미중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또 기업들 많이 이전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빠져나가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수요도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팬데믹 기간의 극단적인 거리두기 정책입니다. 너무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홍콩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탈한 것이죠. 수요도 줄어들면서 홍콩의 집값 하락세를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날로 높아만 갔던 홍콩의 부동산 가격. 이건 정말 홍콩 정부가 짊어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갑자기 홍콩 부동산이 하락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홍콩 부동산 하락이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에게 덜 매력적인 곳이 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죠. 하지만 또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홍콩이 상대적으로 본토 중국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사람들은 더 많이 홍콩을 계속 찾을 것이기 때문에 홍콩의 집값은 다시 원래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홍콩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